전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예. 청문회를 하실 거면 선서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후보자 선서를 안 받고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킬 겁니까?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고성이 오가면서 지금 정회가 됐습니다. 후보자 선서를 해야죠. 후보자 선서를 듣고 합시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속어. 봐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를 생으로 보시면 본인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례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품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4명이 있습니다. 4명.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자, 여러 사람이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한 사람이 세서 여기가 군계 일학입니다. 그렇죠. 낭중지추고 군계 일학이고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걸로 올림픽을 하면 옛날 칼루이스 기억나십니까? 칼루이스? 벤 존슨 칼루이스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88 올림픽이 제 고2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그냥 이 정도 보좌진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대 수리 지시, 갑질 의혹 등 이거는 제가 지금 중앙일보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읽은 게 아니에요. 중앙일보를 읽고 있는데 의혹입니다. 주요 의혹. 해명은 전혀 그런 적 없다. 중앙일보를 읽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따지면 한 6관왕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온 것만 따지면 그러니까 역대 인사청문회 중에 가장 시끄러운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질입니다. 그 단어를 쓰셨군요. 네, 아니 저질이에요. 저는 저급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언어 쓰셨으니까 저도 쓰죠 뭐. 네. 진짜 저질이에요. 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참 문제인 게 저는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쓰레기를 모아서 차에 일단 실었잖아. 싣고 차를 타고 가서 의원회관에 가서 이걸 분리수거하라고 그럼 이걸 왜 들고 가죠? 이게 더 수고스럽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쓰레기 봉투값 아끼려고 했다거나 분리수거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냐. 보좌진 괴롭히려고. 제가 전 직장에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전 직장 M의 전 직장에 기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자는 지금 그 회사에 안 다니는데 그 기자가 정말 그 남편이 엄청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런 짓을 하다가 회사에 CCTV를 돌려보니까 집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계속 회사에 갖다 버려가지고 남편이? 기자가 여성 기자인데 여기자인데 그걸 회사에 갖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환경 미화하시는 그 아주머님, 그 어머님들이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보도국에 계속 음식 쓰레기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좀 항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항의를 해가지고 CCTV를 돌려봤죠. 그런데 그 사람이었어. 근데 그 기자의 남편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수백억을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문제가 됐죠. 근데 그 기자는 사표를 내고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 미국 갔습니다.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 누구지? 예, 하여튼. 네. 네. 지금도 재판 받고 있어요. 어. 그 남편은. 네. 아, 예, 예. 자, 개톡을 해주시고. 네. 아, 궁금해라. 네, 궁금하죠. 저 들은 얘기예요. 예.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회사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쓰레기 봉투 값도 가능했겠네. 그렇게 하니까 돈을 벌었겠죠. 아, 근데 그게 무슨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얼마를 버려야 그게 돈을 벌지? 몰라요. 예, 그 자, 20리터짜리가 뭐 구마다 다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자 돌아가겠습니다. 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고성이 오가면서 지금 정회가 됐습니다. 정회. 왜 정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잠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지금 잠깐 봤는데 선서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은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이인선 위원장이 아니 후보자 선서를 해야죠. 후보자 선서를 듣고 합시다 그랬는데 뭐 갑자기 뭐 여당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속어. 그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거기 봐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그거를 생으로 보시면. 네. 자, 일단은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 정도의 그 의혹이 지금 민주당 그 보좌진들이 강선우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더 많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참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일부분은 본인이 인정하고 일부분은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래요. 사과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해하는 마음 자체가 덜 뇌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안 갔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일단은 민주당 보좌진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질 거다. 분명히 임명이 될 거거든요. 뭐 안 되면 좋은 거고요. 임명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낭패, 그 열패감을 이 민주당 보좌진들이 의원 수도 많아서 보좌진들 많아요. 뭐 엄청 많죠. 그렇죠. 대충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안에만, 현직만. 예. 굉장히 흔들릴 거다. 사실은 이 보좌진을 의원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정당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 당이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은 의원들이 보좌진을 하나의 동료로 생각을 하고 이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보좌진이 일을 잘해서 의원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하나의 루트가 됐어요. 의원이 되는, 네. 국회의원이 되는. 그렇죠. 국민의힘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선이 있어요. 유리천장 같은. 넌 거기까지 와. 네. 이렇게. 그리고 설령 글 뚫고 되더라도 좀 대우가 달라요. 그렇죠. 몇 선이 되더라도 제가 그걸 목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선순환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같은 분도 장관이 되고 뭐 작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컸잖아요. 이해찬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민주당도 좀 이상하다. 과연 보좌진을 동료로 보는 문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두 번째 허종식 의원 같이 본인들 민주당 보좌진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현직 강선우 의원 선임 비서관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 지경까지 간 거죠.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별개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 출신 보좌진들이 갈 수 있는 민주당 보좌관들의 이 지금 가치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법인 전문위원, 법무법인 굉장히 많잖아요. 뭐 김앤장도 있고 세종도 있고 율촌도 있고 하우도 있고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입법 뭐 같은 거 뭐 보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연봉도 엄청난 자리에 요즘에 민주당 출신 보좌관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연봉도 엄청나요. 그냥 민주당 출신 보좌관이다. 민주당 출신 뭐 뭘 했다 그러면 그냥 마구마구 데려갑니다. 지금. 뭐 사실 3년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란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몇 명 못 갔죠. 갔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좀 비슷해. 잘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그러는 건데 우리는 짧았잖아. 그게 아쉬운 거지. 그걸 누구 탓합니까? 그렇다고 뭐 본인은 뭐 이 사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강선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지금 계속 일파만파인데 변기수리, 집안 쓰레기 정리, 닭뼈 발라라, 만두피 발라라 이런 거에 떠나서 이런 걸 벗어나서 일단은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일단 공개를 했는데요. 자 가전 가구를 구매할 때마다 견적을 뽑아와서 비교를 해오라고 하고 백화점을 돌면서 명품을 사오라고 했다는 얘기도 쭉 돌았고 이게 저게 바로 그 대나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고 호캉스 다녀와서 픽업을 시키고 술 먹고 대리운전을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고 하고 이게 가장 또 결정적인 거는 이 단체방이 있잖아요. 단체방 의원이 들어가 있는 하고 보좌진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방에서 10분에 한 번씩 정도로 용문자, 고함이 오가는 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는 의원들은 강선우 의원이 의혹이 지금 대상이긴 하지만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는 의원들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술 안 먹는 사람을 네. 저도 술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도 요즘 제가 술 드신 보좌진들을 대개 모셔다 드리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술 잘 그런 안 자세로 먹으니까. 네, 공천을 안 주네. 근데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는 의원들 진짜 많은데 더 이상한 의원도 있어요. 자기가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는 의원도 있지만 자기 잘 아는 사람을 자기 비서관한테 데려다 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데려다 예, 그래가지고 음주 사고 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고가 난 사람도 있잖아요. 아 미치겠다. 예, 있죠. 네, 그 CCTV에 걸리고. 그건 모르죠. CCTV 모르고. 예, 그건 제가 알고. 예, 뭐 이렇게 됐지, 그런 얘기가. 사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선우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의원들이 그게 보면 본인의 의정 활동을 도우라고 의정 활동을 함께 하라고 보좌진들을 8명을 국가 예산으로 세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인 사노비가 아니에요. 외고 노비가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하는 노비가 아니에요. 본인 술 먹고 대리운전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 지인 누구 데려다 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강선 의원이 이런 의혹을 계속 받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진짜 문제가 된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 사건 예. 나온 그 마카다미아. 예, 알고 봤더니. 예, 네. 땅콩 해양 사건은 약과예요, 제가 보기에는. 땅콩 해양 사건은 약과인 것 같아요. 예, 약과에 가깝죠. 예. 예. 그저 어제 되게 웃겼던 게 어제 TV조선 저희 방송이었나 그 채널이었나 모르다 박창진 당시 사무장 굉장히 그때 피해를 입고 입었죠. 굉장히 이 부분을 공개해가지고 용기 있게 이 부분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근데 그 분이 보니까 민노당인가 그쪽에 갔다가 정치에 투신을 했죠. 근데 이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셨구나.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강선우 후보자 이 사건에 관해 가지고 강선우 의원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네. 어떻게 편을 들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약간 편을 들더라고요. 어떻게 편을 들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땅콩 해양 사건의 피해자였고 본인이 그걸 세상에 알린 사람인데 갑질 의혹의 피해자이고 갑질 의혹을 본인이 세상에 알린 사람인데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둥 뭐 이러면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참 이게 또 이 본인이 당한 일인데 이게 좀
그럼 이분도 이제 씁쓸하더라고요.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국회의원 하려고 들어왔구나. 그거로밖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땅콩요양 사건 관련해서 용감하게 손들고 말한 것의 순수성이 의심이 되니까 그 몇 년 동안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안 됐네요. 네, 그래서 민주당 상근 부대변으로 나와서 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한데 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약자에 대한 진짜로 약자를 이렇게 밟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정말 구구절절히 설명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로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감성에 호소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구나 라면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로 이런 정치인은 진짜 뽑아주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그런 사회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훅 솟았고 결국은 그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더 아픈 곳,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자, 결국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겠다.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20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응? 그때예요. 자,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격이 올라갔습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무릎팍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표현은 좋았어요. 국민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이부 자리를 잘 깔아드리던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 지역구에 공천이 됐잖아요. 그래요. 김남국 전 의원이 했다가 뒤로 빼고 뭐 누구 넣었다 빼고 하다가 마지막 차를 타고 했는데 이분이 원래 16년도 총선 때는 민주당에 갈까 국민의 당 안철수로 갈까 고민하다가 민주당 비례로 넣었다가 후순위로 해서 못 들어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년도에 5년 전에 처음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겪으니까 아마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거 놓는 순간 나는 뭐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부자리 그것도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선 경선 굉장히 세게 붙었다 한 분에게 뭐 로션을 발라줬다는 등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무슨 로션을 발라줘요? 손에 로션을 발라줬다. 얼굴은 아니고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다정한 분이시네. 그렇지. 다정도 병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가. 그래서 이부자리를 이렇게. 결론은 그래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는 삼경인데 일제춘심을 자귀와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조년. 네, 이조년에 제가 이 시를 좋아하죠. 네. 뭐 형제들 이영년, 이만년. 우리가 이 시절 왜 외우고 있지? 내가 이 시절을 왜 외우고 있지? 한국 교육이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역시 주입식 교육이 최고예요. 그렇죠. 암기식 교육이 최고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결론적으로 성향이 강약 약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보좌진들 얘기를 드렸는데 뭐 갑질 뭐 이런 걸 당연히 문제고 민주당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가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보좌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의원을 잘 도와드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진보 정권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 이게 터졌는데 본인들을 그래도
편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여기에 서지 않고 박창진이라는 사람 나와갖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허종식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뭐 내가 본 강선우는 뭐 그런 분이 아니다. 당연하지 자기는 의원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본 강선우는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잖아 지금. 그렇지. 밖에 나가면 그 개가 완전 개짓하는데.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물렸는데. 그 개는 개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제가 집 개는 강선우를 우리 거기다 집에서는 비유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그 개는 개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신감이 넘칠 때고 그럴 시기가 있어요. 뭐 저희도 그런 시기가 많았지. 근데 이거 오래 안 가면 당장 이렇게 가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 몇 개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망치고 있는데요. 법제처장부터 해서 이거 결국 부메랑으로 옵니다. 결코 센 정권이 아니에요. 과반을 못 하고 들어온 정권이에요. 센 정권이 아닙니다. 빨로 들어온 거예요.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돼서 들어온 정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숙이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인사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좀 세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가는 좋을 수가 없어요. 당장 미국이랑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여러 가지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먼저 전조로 터지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연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땐. 참 그리고 이게 자꾸 강선우 후보자를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 업보지 계속 일이 자꾸 터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꾸 이게 왕따가 제일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그럼요. 네, 그리고 자꾸 저를 왕따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왕따를 당해봐서 알아요. 응? 왕따를 당했어요? 이 특정인들이 저를 왕따를 놓고 있거든요. 그건 왕따가 아니지. 누군 줄 속한 알고. 집단이 전체면은 모를까. 농담인데 그걸 그러니까. 진담으로 받으세요? 일단은 저는 높여드리려고. 저희 당 혁신위원장 후보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후보. 제가 굉장히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네. 사람들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안다고. 진짜라니까. 또 이상한 글 올라갑니다. 좀 뭐라고? 이상한 말씀하지 좀 마세요, 제발 좀. 괜찮아요. 저는 이미 이왕에 저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문자 오겠지 뭐. 많이 받아봤어요. 일단은 이게 보좌진들을 왕따시켰다는 의혹이 죄취업 방해론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한지아 의원실에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한지아 의원실까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제보가 한두 건이 들어온 게 아니래요. 그리고 한지아 의원실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국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황규환 회장인데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직자 출신이에요. 당직자라면서 부대변인을 오래 했다.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인데 황교안 국보협 회장 당직자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보좌관으로 이제 전직을 해가지고 보좌관 이제 협의 회장까지 됐는데 얼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회장 선거를 했죠. 그래서 보좌진 협의 회장이 됐는데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 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신고센터에 이 제보가 엄청 들어온답니다. 근데 국보협이잖아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신고센터인데 민주당 보좌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민주파 출소도 있잖아요. 민주파 출소 생각하니까 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나 거기 갇혀 있었잖아. 갇혀 있었는데 거기 갇혀 있었는데 우리 징역 한 300일 받았잖아 거기서. 거기서 제보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 제보를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검증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 내용도 좀 어마어마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증 작업 중이라고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검증이 끝난 작업들 끝난 것 중에 일부분만 지금 공개가 된 것인데 그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선우 의원이 이 대화방을 만든답니다.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대화방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자기와 좀 관계가 안 좋은 보좌진이 있으면 딱 대화방에서 딱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 말 걸지 말아라. 그 친구를 배제해라. 그러니까 왕따를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못 버티고 나가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써라 얘기를 꺼내지 않고
주변으로 하여금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A를 뺀 단톡방을 만들어서 A가 있는 방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A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대요. 그래서 중앙일보에도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증거가 남을 거 아니야, 당사자가. 그렇죠.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하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나가서 그 친구가 나가잖아요. 그 친구가 사퇴를 하고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근데 민주당의 의원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방으로 취직하려고 하면 취업도 막아요. 진짜 나쁘다. 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이제 그 보도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뭐 당한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에서 해명을 하겠다는데 이걸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뭐 무슨 뭐 소득증명서를 떼가지고 김민석 의원처럼 뭐 무슨 뭐 소득 뭐 공제받은 걸 뭐 낼 거야. 뭐 팔린 걸 뭐 책 팔린 걸 가지고 할 거야. 뭘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해명을 하겠어요. 그냥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 흑흑흑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민주당 의원들 막 소리 지르고 뭐 또 정회하고 이러면서 하루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보좌진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 보좌진이 뭐 그렇지, 2차 가해지. 그건 2차 가해가 되는 건데. 민주당 버릇이 있어요. 뭔가 민주당 쪽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순간 피해 호소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우월성을 아주 고정 변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속아내야죠. 저는 단언하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장관까지는 할 수가 있죠. 충분히. 다음 총선 공천은 어려워 보여요. 민주당이 이런 건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사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문제고 인간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예, 인간에 대한 진짜 존엄성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이게 무슨 통상이라든가 경제 이런 문제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문제잖아요. 예? 여성가족부. 그렇죠. 이제 사람에 대한 품성 사람에 대해 어떻게 감싸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그럼요. 하는 부서인데 인권 신장 평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눈은 너무 높아서 사람 보는 눈은 너무 높아서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강선우다. 그래서 꼭 임명을 시켜야겠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흑역사가 하나 생긴 거죠. 뭐 일 잘하네, 뭐 눈이 퀭하네, 뭐 코피를 쏟았네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에 뭐 고생한 건 제가 잘 알겠는데. 저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좀 뭐 개인적으로 뭐 일면식도 없지만 저는 저런 스타일의 그 글체, 말투체. 저는 정말 저런 것이 되게 오글오글하죠. 오글오글해요. 저런 글씨체. 저거 보면 딱 저런 글씨체를 쓰는 사람들이 보면 운동권 끝물, 그렇죠. 운동권도 아니면서 운동권의 마지막에 좀 곁눈질하던 마지막 끝물들 있잖아요. 끝물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도 저도 아닌 끝물들. 그래서 글 좀 써볼까? 근데 나는 운동권 인척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전 이상한 그런 글체가 저런 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여야를 막론하고입니다. 자꾸 그 유교 질서 중에 나쁜 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유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킬 거 다 지키고 해서 우리가 500년 이상 나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 거는 무조건 이렇게 쉴드를 쳐줘야 되는 그런 문화.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 쪽 얘기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하면서 이제 막 방어를 치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거 누가 봐도 강선우나 다른 이진숙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크잖아요. 크죠. 그럼 내부에서 뭐라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진성준 의원 딱 하나 뭐 문제가 뭐 더 있어서
어떻게 되면은 뭐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강선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엽적구라 뭐 봐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엽적구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네. 하여튼 이건 이진숙이다. 그럼 이진숙은 또진숙이라고 할게요. 또진숙은 의원이 아니니까 정회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가 보여서 국민들께서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런 걸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에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덮으려고 하면서 2차 가해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이거는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여동생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본인의 남동생이라든가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서실장 이름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잖아요.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맨 처음에 패널로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됐고 했잖아요. 보좌관 본인도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패널로 쭉 나오면서 인지도 올려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국회의원 3선까지 쭉 해서 비서실장까지 잘 돼서 정말로 성공한 케이스지만 본인이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됐다면 계속 보좌진을 하거나 그냥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아마 보좌진 시절 때 본인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본인 그게 당했는데 그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됐으면 본인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본인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본인은 우리 대통령님은 눈이 너무 높으세요. 물론 높으셔야죠.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검토한 뒤에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죠.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 이게 여야가 비슷하잖아요. 의원들끼리는 서로 이 카르텔 같이 있어가지고 같은 회원이니까 그냥 뭐 런닝머신 아무리 뭐 거기다 침을 뱉든 뭐하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임기가 너무 길어요. 미국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각제 국가는 언제든지 재선거 할 수 있으니까 선거 또 할 수 있으니까 임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4년을 해놓으니까 4년 동안 지지고 볶다가 정들고 뭐 밥도 먹고 뭐 하다 보면은 쉴드를 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의혹이 다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정말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사실이 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의혹 중에 진짜 10% 20%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이거 안 돼요. 본인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례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품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닌지를 떠나서 도대체 동료들하고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역대 국회의원 출신 중에 장관 후보자 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본인 그 인생에 대해서 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와가지고 뭐 더 낮은 무릎으로 듣겠다. 무릎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네? 무릎 같은 소리 하고 그 발음도 틀렸어. 무릎으로? 네.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강선우 이 후보자를 저는 제가 민주당 출입을 잠깐 한 6개월 했을 때 그때 그 부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그 간사라고 불렀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대변인실에 보면 간사라고 있었어요. 간사. 왜냐하면 의원 되기 전에 의원 되기 훨씬 전이었죠. 맨 처음에 굉장히 그 2016년, 17년 막 이럴 때였는데 굉장히 키가 큰 여성분이 민주당이 그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그 대변인실에 그때 대변인은 김현이었고 그 대변인실에 그냥 간사라고 불리는 그냥 되게 하위직 당직자로 있었어요. 그 저분은 누군가라고 우리가 궁금해했었는데 그냥 미국에서 뭐 석상과 박사까지 받은 분인데 그냥 정치를 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근데 그렇게 스펙 좋은 분이 왜 정당에 이렇게 오셨냐고 저희가 기자들 몇 명한테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왔는데 되게 와가지고 되게 명품으로 옷을 딱 차려입고 왔는데 간사래 간사. 간사라는 그냥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막 복사하고 이것저것 이메일 기자들한테 뿌려주고 막 이런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되게 밑바닥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본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처음부터 시작한 발박한 분이라면 더 보좌진들을 더 아끼고 더 그분들을 더 살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갑질을 그것도 버라이어티하게 갑질을 하십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장관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결론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잃을 거 없다고 해서 그냥 돌진할 가능성이 있어 장관 할 것 같다니까요. 이력서에 한 줄에 네이버 치면 한 줄 나올 텐데 이게 본인 인생에 결국 도움이 될 거냐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강선우라는 이름은 상징이 돼버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하면 그때 있었잖아요. 아 강선우 뭐 무릎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질 무릎으로 듣는다며 뭐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 눈 참 높아요. 아 이거 남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큰 실수한 거예요. 대통령 눈이 너무 높아서. 그 말은 정말 오래 남네 진짜. 예. 저 같은 집요한 너무 낮아. 저 같은 집요한 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대통령 눈 참 높으십니다. 이러면서 참. 힘드네. 힘드네요. 자 오늘 가셔야 되죠 빨리. 이제 다른 방송 가셔야 되죠. 다른 방송도 홍보해드려요. 어디 가시는지? 아니 다 아신다고요? 아니 보실 분은 보시니까. 뭐 유명 인사니까 뭐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예? 오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듯해요. 저요? 저는 월요일 날 되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월요일만 되면. 솔직히 저는 오면은 그냥 계속 뉴스 보고서는 한숨 쉬고 그러기 때문에 출연자가 진행자 눈치 보는 유일한 방송이에요. 또 이상한 또 맛이 나요. 아니 좋은 거라고. 또 욕한다고 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예. 워낙에 이 뭐라 그럴까 이 선비 정신이 투철해. 선비 정신요? 딸깍발이요? 뭐야 이거 막 이러고 있잖아. 오면서 뭐 오늘 또 뭐야 이렇게 보면 그럴만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딱 아침부터 걱정이 많죠. 걱정이냐. 그래서 왜 세상에 왜 이런가. 그러면서 맨날 방송 전에 형 진짜 이러면 돼? 진짜 이거. 그럼 저도 근데 왜 나한테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